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점점 작은 박스권을 보여주면서요. 뭔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어저께 미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테슬라 10K 사업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어요. 미국 SEC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고요. 제가 좀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의 수익성이 더 기대가 되는 모습이에요. 정말 테슬라의 이 엄청난 효율성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요. GM과 토요타 대비 상당히 좋은 효율성, 자본 투자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킹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 알아볼 거고, 테슬라가 수댕식 차징 커넥터 특허를 출하했어요. 이것도 알아보겠고, 자,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전년 대비 35% 성장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 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금일 장은요. 이번 주를 시작하는 첫 장이었는데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S&P 500도 0.37% 빠졌고 다우는 보합권, 나스닥은 0.58% 빠졌다. 장 마감에 좀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10년물 국채금리는 1.9라는 최근 고가를 경신한 상황에서 0.65% 정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유가 역시 오늘 소폭 하락한 0.76% 빠져서 91불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지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3월 15, 16일 정도에 이제 연준의 FOMC 회의가 있을 건데요. 그때 아마도 연준의 이제 정확한 스탠스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자, 그러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 통화 정책이 결정된 게 없다는 거죠. 최근 물가 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12월 달 CPI 지수도 6% 넘는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자, 1월 달 아직 CPI가 나오지 않았는데, 네, 컨슈머 지수죠.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아마 7.2% 상승할 것으로 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1982년 이후 가장 빠른 물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S&P 500 기업의 실적이 너무나도 좋아요. 지금 21년 4분기 실적이 한 50% 정도 기업이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절반이 또 남은 상황인데요. 이미 4분기 연속 25%의 실적 증가를 보이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요. 물가 인상이 기업에 있어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가 인상이 되면은 기업은 그것을 판가에 녹일 수가 있는 것이죠. 언론에서 원자재가 오른다, 물가 너무 많이 오른다 하면 기업들에게 자, 제품의 판가를 올릴 수 있는 익스큐즈, 자, 근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에 S&P 500 기업도 4분기 연속 25%대 증가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한테 인플레이션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 주가 지수가 잘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이면요. 기업의 실적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 실적이 잘 상승하는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은 이렇게 상승하는데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니까 지금 테슬라의 경우죠. 주가와 실적의 괴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좋은 매수 기회라는 거죠. 아무튼 금일 시장을 보면요. 좀 재미없는 장이었어요. 최근에 역시 에너지 주식들이 미국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이런 기업들이죠. 그리고 코로나 관련돼서 치료제 이슈들이 있는 화이자 같은 이런 제약업종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도 상당히 선방 중에 있다. 그래서 제가 꼽고 있는 주저주는 지금 애플과 화이자, 에너지 이 정도이겠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와 같은 주식이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장주가 있는데 에너지 기업들은 경기를 타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어려운 경기 민감주입니다. 다시금 유가가 40불 이하로 떨어졌다. 그때쯤이면 접근해 보기 좋은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싸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실적이 계속 우상향, 아주 급하게 우상향하는 테슬라 같은 기업이 지금 매수 적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아직 위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직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상승 반전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2,000포인트까지도 좀 열어두시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아직 테슬라 같은 좋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지 못한 분들은 지금의 가격부터 신압으로 분할 매수하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전 가격을 잡기 힘드시다면 뭐 한 달에 한 주, 두 주를 이렇게 꾸준히 저의 장투일기처럼 적립식 매수를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00불 이하 800불 사이, 800불 이하 700불 사이 정도의 가격이 오면은 좀 더 집중적으로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테슬라 주가 차트도 지금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800불 이하를 한번 찍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 880불에서 950불 사이에 박스권 흐름에서 작은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작년과 같은 주가 흐름을 보인다면 작년도 1월에서 5월 사이에 이렇게 큰 하락이 있은 다음부터 200일선을 타고 이렇게 신압으로 이렇게 쭉쭉 좀 조금씩 올라왔었어요. 지금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지만요. 자, 매크로적으로 큰 이슈,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까지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번 더, 자, 800불 이하로 또 아니면 자, 앞자리 7을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크게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항상 그런 위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테슬라 주가는 너무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담으로 사가는 것과 위기가 발생했을 때 크게 떨어졌을 때 또 크게 담을 수 있는 용기와 자금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요, 테슬라 주가가 방향성을 탐색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락과 상승이 잦아들고 폭이 좁아지면서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 뭔가 방향을 제시를 해줄 것 같은데요. 기업 실적만 봤을 때는 상승이고 매크로 이슈를 봤을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둘 다를 염두에 두시고 저처럼 이렇게 주식을 모아 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요, 테슬라 장투일기 34번째 에피소드 저의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예약 매수가 2월달 예약 매수가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제가 매달 두 주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샀었는데요. 지금은 불확실성이 높고 제가 1월 달에 워낙 많은 수량을 매수를 해가지고 좀 더 보수적으로 2월 달에 운영할 생각입니다. 뭐 사줘도 되고 안 사줘도 땡큐. 안 사지면 주가가 오른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예약 매수를 걸고 2월 달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정기 매수도 지금 가격을 좀 낮춰서요. 865불에 두 주를 책정을 해 놓았어요. 물론 이 가격이 안 오고 지금부터 신압으로 주가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1월 달에 워낙 주식을 많이 샀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직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은 좀 지금 주가 900불 초반에서도 정기 매수 두 주 정도는 하셨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가격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 801불, 788불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매크로 이슈들, 금리 인상과 QT, 양적 긴축 같은 게 자, 벌어지게 되면은 한 번 더 주가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왕 살 거 싸게 사면 좋으니까 이렇게 낮게 잡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결되면 땡큐, 체결 안 되고 반등해도 땡큐 이런 심정으로 자, 예약 매수를 걸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 밴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관련 뉴스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테슬라에서 10K 레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레포트를 제가 훑어보았는데요. 엄청난 효율성을 인정할 만하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론이 이렇게 활짝 웃고 있죠.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요. 먼저 10K 레포트가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미국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은 다양한 레포트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레포트의 종류를 이렇게 숫자와 알파벳으로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K라는 건요, 연간 사업 보고서예요. 그래서 회계 연도 말 이후에 90일 이내에 SEC에 제출해야 됩니다. 10Q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거는 Q는 역시 쿼터겠죠. 그래서 분기 사업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기 말 이후 45일 이내에 SEC에 제출해야 되는 사업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K는 이제 수시 보고서인데요. 영업 활동과 이제 재무 상황 등 변경 사항은 자주 발생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수시로 제출해야 되는 게 8K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총 결과 같은 게 이런 것들이 되겠죠. 주총으로 인해서 뭐 회사의 재무라든지
아니면 주주들의 뭐 주식 보유 관련된 거, 그리고 영업 활동과 관련된 큰 이슈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수시 보고서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EC의 테슬라 부분에 들어가면요, 지금 이렇게 사이트가 구성되어 있고 2022년 2월 7일,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는 오늘이죠. 그래서 10K 보고서 애니얼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회계 연도는 2021년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여기 적혀 있죠. 이거를 눌러보시면 파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첫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피스컬 이어, 자, 202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2021년에 관한 사업 보고서다, 이렇게 지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거는요, PDF 파일로 나오는데 이 PDF 파일도 번역을 다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용이 많고 긴데, 자, 한글로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 10K 보고서 초반에 좀 재밌는 그래프가 있어서 제가 일단 먼저 실었어요. 자, 이 그래프는요,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의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점선이 테슬라 주가예요. 그래서 2017년 1월 1일에 만약에 100달러를 투자했을 때 지금 그게 얼마나 돼 있을까라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테슬라가 좀 자랑 삼아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0달러를 투자했을 때 테슬라는 지금 한 2,500불, 그러니까 25배 오른 거죠. 거의 뭐 4년 동안에, 자, 25배가 올랐다.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스닥 지수가 있어요. 나스닥 지수는 좀 굵은 점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요. 나스닥 지수에다가 뭐 한 4년 전에 100달러 투자했으면은 지금 그게 한 300달러 정도 되네요. 그래도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그죠? 3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상당하죠? 하지만 테슬라랑 비교하면 넘사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맨 밑에 선이 이제 실선인데요. 이 선은, 자, 이 S&P 500에 등록되어 있는 상장 자동차 회사들, 자동차와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입니다. 가장 나스닥 지수보다도 못했어요. 한 두 배 정도, 한 100불 정도 되는, 200불이 좀 못돼요. 150불, 한 50% 정도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테슬라가 잘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투자해라,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거였죠.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이게 애니얼 레포트로 나오니까 좀 재밌었어요, 저는. 자, 일단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뭐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에서 언제 모델 Y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 트럭이 언제 나올 것인가, 그리고 테슬라 세미, 테슬라 로드스터가 또 언제 나올 것인가, 이게 궁금하죠. 일단은 첫 번째로요, 실망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걸 다 한글로 그냥 번역을 해 놓은 건데, 테슬라 세미와 테슬라 로드스터가 아직도 미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산 위치가 미정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세미나 로드스터나 텍사스에서 만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지금 생산 위치가 미정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2020년 말 기준으로도 미정이었는데 2021년 말 기준으로도 미정이다는 거는 좀 아쉽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중요한 점은 뭐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0년 말에는요, 기가팩토리 베를린, 그러니까 기가팩토리 텍사스가 제조 시설이 건설 중에 있었지만 지금은 자, 모델 Y가 장비 테스트 중이고 기가베를린, 기가텍사스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거의 뭐 공장 만드는 거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설비가 쏙쏙 들어오고 있는데 모델 Y는 이미 생산이 되고 있죠. 아무튼 제가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테슬라는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데 외부 요인들, 특히 코비드 이슈와 관련된 공급망 부족, 자, 공급망 이슈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도 열심히 생산 혁신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잘 해결해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는 뭐 일론이 어닝콜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생산 능력을 늘리고 현재 공장에서 용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죠. 일론이 어닝콜 앞으로 출연을 안 한다고 했지만 이번 어닝콜을 출연한 점은 상당히 이번 어닝콜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올해는 생산량을 늘릴 것인데 특히 모델 Y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자, 10K 보고서에도 낮은 생산 비용과 더 좋은 성능을 가진 4680 구조 배터리 셀을 개발을 완료해서 자, 시장에 출시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코비드-19 전염병, 그리고 우리의 통제 밖의 사건들, 특히 이제 부품 부족, 노동력 부족,
자, 이런 공급망 불확실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도 휘청거릴 수도 있다고 지금 보수적인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테슬라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테슬라가 중점적으로 노력할 부분, 자, 비용 절감하겠다. 현지화 조달 능력을 키우겠다. 그러니까 바로 기가 베를린이 되겠죠. 자, 기가 상하이도 올해 막 한 80만 대 이상은 뽑아낼 것입니다. 작년에 50만 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큰 공장의 확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 나와 있죠. 중국에서 우리의 차량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른 카메이커하고 구분이 되는 부분이죠. 오토파일럿, FSD 등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제품, 그리고 기타 소프트웨어 기능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통해서 차량의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고, 그래서 수요와 브랜드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것이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이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과 구분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높은 마진율, 그리고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자동차, 특히 전기차의 시장 침투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1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에 예를 들어 한 8천만 대의 자동차가 팔린다 그러면 거의 800만 대 수준으로 전기차가 팔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가 팔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테슬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정치적, 그리고 자, 무역 환경적 불확실성이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경쟁 업체들 역시 지속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멘텀,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잘 실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요, 캐펙스랑 관련된 부분입니다. 캐피탈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을 뜻합니다. 공장을 확장하고 새로운 공장을 만들고 공장 내에 새로운 설비를 들이는 그런 비용들을 말하는 거죠. 자, 설비 증서 같은 부분 즉각적으로 매출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미 발표된 프로젝트들, 뭐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가 있겠고, 그리고 새로운 공장을 만드는 거, 그리고 배터리 공장 만드는 것들이 이런 부분에 속할 건데요. 자, 테슬라는요,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을 2022년에도 자, 50억에서 70억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원 정도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 2회계 연도, 그러니까 2023년, 2024년이 되겠죠. 2024년까지도 똑같이 그냥 우리나라 돈, 자, 연간 7조 원을 캐펙스로 쓴다는 건데 이게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러면 낮으면 우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투자해서 테슬라 매출이 그렇게 크게 늘어날 수 있을까 의문이 있는데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투자를 해도 테슬라가 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자, 테슬라의 최근 레버뉴, 자, 50% 성장을 한다고 했죠. 작년 매출은 47빌리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55조가 넘는 돈이겠죠. 거의 60조 가까운 매출을 올렸었고, 2022년에 이것의 50%또 50% 증가하면 89빌리언, 128빌리언, 180빌리언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2024년이 되면 180빌리언의 매출이 발생할 예정인데, 일론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자, 이것도 보수적인 편입니다. 제 생각에는 50% 성장한다는 건. 그러면 180빌리언의 영업이익률을요, 자, 25%로 잡았을 때 현재 뭐 테슬라가 차 한 대 팔 때마다 30%씩 이익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자, 25%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은 약 15%대인데 계속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면 영업이익률이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80빌리언의 25%면은 45빌리언이 됩니다. 자, 45빌리언의 영업이익을 그냥 45조 원이라고 할게요. 자, 45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예정인데 2024년에. 그런데 여전히 캐펙스가 7조 원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2회계 연도 7조 원이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 영업이익을 45조 원을 만들어내서 7조 원만 이제 자본적 지출을 한다. 그러면 현금이 38조 원이나 남는 거예요. 자, 엄청난 현금이 이제 계속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효율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잠깐 여기 네이버 금융인데요. 네이버 금융의 현대차의 영업이익을 보자면요, 올해
영업이익이 상당합니다. 올해 반도체 부족이 있었지만 자동차 값에 전가하고 제네시스를 상당히 많이 팔면서 영업이익이 역대급이에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2021년 영업이익이 거의 7조 원 수준이거든요. 이게 거의 역대급인데 테슬라는 38조 원까지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 엄청나죠. 7조 원대 38조 원. 자, 이게 바로 테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캐펙스를요. 자, 글로벌 회사 GM, 토요타는 세계 1위 회사죠. 자, 이런 회사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정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GM부터 보시면요. GM은 2017년부터 27빌리언, 25빌리언, 자, 작년에도 22빌리언의 캐펙스를 지출했습니다. 엄청 지금 투자 금액이 높아요. 자,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레버뉴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매출은 127빌리언이었습니다. 작년에. 자, 테슬라는 2년 후에 180빌리언까지 올라간다는데 자, 7조 원밖에 안 쓴다는 거죠. 7빌리언 밖. 그런데 GM은 127빌리언 테슬라보다 이제 작은 매출을 기록할 건데 캐펙스는 테슬라보다 한 3배는 높다라는 거죠. 토요타를 보겠습니다. 토요타는 역시 글로벌 1위 카메이커답게 레버뉴가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245빌리언,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또 300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캐펙스는 자 31빌리언, 그러니까 31조가 넘어갑니다. 자,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캐펙스가 벌써 뭐 테슬라보다 이거는 거의 4배 가까이 높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테슬라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잘 아시겠죠. 자, 이런 레거시 업체들, IC 업체들, 그러니까 인터널 컨버스션 엔진,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의 업체들은 비용이 막대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캐펙스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기존 이제 내연기관 설비는 폐쇄를 해야겠죠. 자,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 설비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설비를 폐쇄하는 것 자체가 큰 감가상각 비용이죠. 거기에다가 전기차 설비를 또 들여놔야 되는 것도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테슬라는요, 자, 캐펙스에 7조 원을 투자하는데 다른 쪽으로 R&D 투자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R&D 투자가 바로 이런 거죠. FSD 관련된 거죠. 자, 역시 테슬라의 판단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FSD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생태계를 개발하는 게 바로 애플이 해왔던 것들이죠. 자, 애플이 이러한 것들로 소프트웨어와 생태계를 만든 것으로 세계 1위 기업이 됐듯이 테슬라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FSD가 되는 차, 안 되는 전기차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FSD가 되는 차가 훨씬 더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어요. 중고차 가격도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좋은 가격을 유지할 게 바로 FSD가 되는 차량이 될 것입니다. 자, 전기차 산업의 승자를 결정할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이다, 소프트웨어다, 생태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가 이미 승기를 잡았고 여기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 엄청난 마진으로 승자의 전유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효율성 차이 엄청나죠? 테슬라는 자, 자본적 지출을 3분의 1, 2분의 1, 뭐 4분의 1 정도만 해도 훨씬 더 멋진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업체고 GM과 토요타는 그렇지 못하다. 자, 그런 거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테슬라가요, 다음으로요, 순행식 차징 커넥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순행식 차징 커넥터. 자, 이렇게 차징 커넥터가 있으면 이 안에 이제 차가운 물이 이렇게 이제 지나다니면서 열을 식혀주는 거죠. 열을 식혀주면은 자, 전기차 충전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발열이 줄어드니까 그런 것이겠죠. 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컴퓨터 CPU와 그래픽 카드 칩에 팬이 달려있죠. 그리고 순행식 팬도 있습니다. 자, 차가운 물로 식혀주면은 훨씬 더 효율이 좋아져서 뭐 오버클럭이라고 하죠. 그래서 CPU와 GPU의 성능이 훨씬 좋아집니다. 빨라진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죠. 자, 전기는 특히 열 에너지가 발생하면 저항이 올라가게 되고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특허도 출연해서 충전 속도를 더 빠르게 해줄 것 같습니다. 충전 속도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했죠. 충전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전기차 침투율, 전기차 전환율이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차저 네트워크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2021년에 전년 대비 35% 성장이 되었습니다. 2020년 대비 35%가 늘었다는 거죠. 지금 보면 지금 빽빽하게 슈퍼차저가 들어가 있는 모습, 유럽과 미국, 캐나다에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요, 차량 인도수 대비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자, 차량 인도수는 2021년에 전년 대비 87%나 성장을 했습니다. 2020년에 50만 대 정도 팔았고 2021년에 93만 6천 대를 팔았죠. 그러니까 100%는 좀 못했고 87% 정도 인도량이 성장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인도량 수가 이렇게 늘었으니까 차량 수가 87% 늘었으니까 슈퍼차저도 87% 늘어주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됐다. 35%가 작은 건 아닌데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에요, 자, 총 슈퍼차저 스테이션 수는 3,476개고 슈퍼차저는 한 31,5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뭐 유럽을 필두로 해서요, 자, 슈퍼차저 충전소를 타 EV에게도, 그러니까 타사 뭐 GM이라든지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에게도 지금 네트워크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정말 큰 에너지 사업입니다. 나중에 주유소가 없어지고 다 슈퍼차저 네트워크로 통일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테슬라가 에너지 사업을 장악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원대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 이제 내연 기관차라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식의 이제 조립 라인을 만들면서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돈을 번 업체들은 정유회사, 에너지회사였습니다. 기찻길이 생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정유회사에 큰 돈을 벌어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테슬라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큰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길어졌는데요. 자, 이걸로 방송을 마치겠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